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신호탄으로 중국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24일 경험했던 극적인 상승 장세를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최근 며칠간 시장이 불안했음에도 하단을 지지해준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금융 당국의 정책 발표 패턴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 장중에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투기를 막기 위해 주요 정책이나 규제 변경 사항을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주말에 발표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소화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장중 내내 기다리던 정책적 반응이 나오지 않자 기대감은 점차 초조함으로 결국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퍼지면서 선제적으로 베팅했던 자금들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제에 이은 하락은 특별한 악재 때문이기보다는 연중 금리 인하라는 호재의 소멸과 간절히 기다리던 정책 발표가 기대했던 시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시장을 압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급격한 부양보다는 중립적인 현상 유지를 선택하더라도 기존의 안정적인 정책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계속 뒷받침하며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본토와 홍콩 증시는 지수와 개별 종목 및 테마의 움직임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본토의 A주 시장은 3,800선이라는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을 두고 3주째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심천 성분지수, 창업한 지수 모두가 소폭 하락하며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 또한 어제와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어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를 압도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비슷한 맥락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항생지수는 전일과 변동 없이 보합으로 마감하며 방향성 탐색 국면을 이어갔지만 항생국유기업지수와 항생기술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본토 시장과는 약간 다른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간 단위로 보면 항생기술지수의 상승률이 두드러져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두 시장 모두 전체적으로는 숨을 고르는 양상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특정 테마와 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며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두 시장을 관통한 가장 강력한 테마는 단연 임박한 슈퍼 골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추석과 국경절이 겹치며 8일간의 긴 연휴가 예고되자 억눌렸던 소비, 특히 여행과 레저 관련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식시장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본토 시장에서는 관광 및 호텔 관련주가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여행 플랫폼인 시트립에서 발표한 연휴 기간 성간 여행 예약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었기에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 직접적으로 카지노 관련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센즈 차이나 갤럭시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마카오 카지노 대형주들이 동반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은 호텔 예약이 거의 만실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8월 마카오 카지노 총수익이 이미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연휴 특수가 실적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양대 시장의 투자자들이 현재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연휴 소비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또한 두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었습니다. 본토에서는 석탄주가 섹터 전반에 걸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홍콩 시장에서도 영광에너지, 중국 석탄과 같은 석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홍콩에서는 금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금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탄 영향이 컸습니다. 화태증권과 같은 기관들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탈달러화 흐름 등이 장기적으로 금의 투자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원자재주의 동방 강세는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기술주 섹터는 오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토 시장에서 저장 장치 및 메모리 반도체 관련 일부 종목은 오후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며 단기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반도체 섹터 전체의 자금 흐름을 보면 순유출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소수의 강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뿐 섹터 전반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더 우세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 시장을 주도했던 인공지능 로봇 테마는 오후 들어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일부 종목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가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성장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콩 시장의 기술주 흐름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항생기술지수가 주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당일 흐름만 놓고 보면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이 소폭 상승한 반면 샤오미는 하락하는 등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로봇 관련주 역시 테슬라 관련 루머가 해소되면서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복잡한 흐름 뒤에는 거시적인 자금 이동과 산업 지형의 변화라는 더 큰 그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09년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는 뉴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는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미중 간의 금융 균형 변화와 위안화 환율 안정 등 A주 시장에도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또한 중국 내 플랫폼 경쟁 구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타오바오와 얼어머가 손을 잡고 단체 구매 시장에 진출하며 메이투안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이는 향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입니다. 이처럼 방향성을 잃고 정체된 듯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경고와 중장기적인 강세장에 대한 믿음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국투증권은 현재 시장을 유동성 장세의 흔들기 단계로 묘사하며 대세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인 소강 국면일 뿐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뒷받침된다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동관증권은 주요 지수가 이미 단기 고점 구간에 도달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업종별 경기 사이클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권고하는 등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방증권은 기술주가 단기적으로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을 떠받치는 주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거시적인 시각을 제시한 중태국제는 부동산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과격한 버블 장세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여력이 충분하기에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콩 시장을 바라보는 기관들의 시각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골드만삭스는 A주와 H주 모두에 대해 초과 배정 의견을 유지하며 저점 매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에 주목하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저평가된 홍콩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중신건투 역시 A주가 조정을 받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홍콩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터넷, 혁신양, 신소비와 같은 핵심 성장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홍콩 증시가 AI, 금융, 인터넷 등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A주와는 다른 구조적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을 분석했을 때 항생테크 지수의 이익 성장률이 다른 지수들을 압도했다는 점은 홍콩 증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양대 시장은 정체된 강세장 속의 변동성 심화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3,800선이라는 저항선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정책, 계절성, 글로벌 거시 변수, 산업 경쟁 구도 변화 등 다양한 동력들이 서로 충돌하며 자금의 빠른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는 제자리 걸음인데 개별 테마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니 답답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단기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과 중장기 성장 축을 놓치지 않는 안목이라는 두 가지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글로벌 유동성이 여전히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믿는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거 없는 테마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정책의 강도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